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틀 연속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과 새해 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4시간 안에 이뤄진 세 발과 함께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주변 국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이를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또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 지도부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에 대응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그 같은 언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보다 강력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와 미한일 안보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 대표들은 특히 북한이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회복하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탕진하고 있는 자원과 자금을 민생 안정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대표는 또 북한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 복귀 노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새해 첫날에도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군은 미사일의 고도와 속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지도부의 핵 위협 강화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가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 WMD 대응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여러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합참전략기획본부 예하 핵 WMD 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신설한 부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핵 WMD 대응본부가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모체로 한국의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 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한국 위협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와 방사포 전력화 행사를 통해 핵 능력 증강과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군은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언급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핵 사용 및 선제 공격 의지 등을 노골화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자행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에서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위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또 현 상황은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밝혔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은 연초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 지속 의지를 밝히는 등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통일부 시무식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같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무엇을 위해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새해에는 북한이 그간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일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전환과 통일 준비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에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면서 대북 압박과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을 정치 협력으로까지 확대하고 3국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23년에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공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처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현재의 대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미한 군사동맹과 미한일 3국 방위 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keep the door open to diplomacy, I think prospects for any negotiations on the denuclearization agenda are very limited. So I think priority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has to be on strengthening our collective deterrent provided by the U.S. ROK military alliance, as well as the deterrent provided by tripartite U.S., Japan, South Korean defense cooperation.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미한일이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펼친 것을 평가하며 새해에는 세 나라가 정치적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수십 년간 반복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화나 관계 개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억지력을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also, I think, step up its game on enforcing U.S. law, enforcing UN resolutions. It's vowed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as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but it hasn't done so to the extent that it could.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군축 협상을 벌이는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y main recommend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e new year would be to avoid falling into the trap of engaging North Korea in arms control talks, because it would have some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alliance, on North Korea'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state, and it could very well lead to the undermining of the U.S.-ROK relationship.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새해 대북 정책의 두 가지 우선순위는 비핵화 추구와 잠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위험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What I'm recommending is that rather than having a nuclear test lead to talks, the U.S. needs to find a way to signal to North Korea an element of surprise. Surprise and unpredictability can also lead to talks. And I think that's what happened between Trump and Kim. And so, in a way, the really big challenge for President Biden as a conventional foreign policy president is that the administration needs to incorporate an element of surprise directed very clearly at sending a signal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전문가들은 이어 2023년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양국이 기존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미래의 공동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해 첫날까지 이틀 연속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을 위해 동맹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일 북한의 지난달 31일과 1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의 엄중한 항의와 규탄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미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경계를 강화해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올해 1월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동시에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등 유엔 안보리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부는 북한의 각종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계속 주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없는 북한을 상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은 1일 발간한 2023년 1월 소식지를 통해 재단 관계자 일행이 지난달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측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더욱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미사일의 정확도와 탑재 중량에도 진전이 있고 기동성도 향상돼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측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은 핵무기 없는 북한을 상상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를 통해 생존과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견제 못지않게 북한 위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나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미 동맹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